자, D&D 파마텍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D&D 파마텍이 현재 8,700, 900원대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몇 달째 계속적인 박스권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고점 10만원대 이후로 지금 반향성 없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자, 솔직히 많은 주주님들 지치셨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움직임이 좀 가는 건지, 그러면서 이런 종목이 좀 힘이 있는 건지 라는 좀 의문이 드실 텐데, 자, 우리가 지금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그런 애매한 자리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이런 박스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점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너지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힘이 빠진 종목은 저점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움직임이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지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야 되는 건 에너지의 응축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박스권의 움직임이 어디까지 좀 이어지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수익을 좀 만들어야 우리들의 수익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지,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테니까, 자, 댓글에 여러분들의 수익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좀 보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힘이 없는 종목이라면요, 이미 85,000원대에서 한번 무너짐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쉽게 가격은 안 밀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승은 시원하게 지금 나와주지 않으면서 하락도 지금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매집형 횡보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겉으로만 보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본질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 정리와 함께 축적을 동시에 나와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요. 최근 수급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수급을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개인들은 지금 크게 매도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관들은 아래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받아가는 움직임을 만들어 가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주가를 상승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순매수세를 보면 기관들이 지금 매수세가 좀 많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외인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매도세가 조금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렇게 강하진 않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기관은 아래에서 받았습니다. 왜 급등을 만들어 가고 있을까요? 박스 상단에서 매물이 아직 많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매물을 지금 조용한 흡수를 하는 구간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같은 구간,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박스권에서 한 상단에 대한 돌파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박스 하단에서 조금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매도로 던져요. 지금 기관은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충분히 박스권 하단까지 열어두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비중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 비중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항상 상승을 만들었을 때, 이런 강한 상승을 만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대시세를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상승을 만들고 지금 이런 지지부진한 움직임 속에서 다시 한번 대시세를 터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조 자체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구조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 종목이죠. 자, 이런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지루할수록 결과가 한번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구간,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에 대해서, 이런 상단에 대해서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구간에서 지쳐서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횡보를 거듭하면서 매집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를 통해서 비중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대시세를 만들었을 때 본인들의 수익에 대해서 극대화하는 그런 구간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사실 우리 같은 개인분들이요,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가만히 들고 있어서는 수익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저점 다시 상승 파동을 만들어 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우리도 같이 비중을 높여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토대로 우리가 수익이 극대화가 됐을 때 그때 우리의 수익도 극대화돼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그동안 좀 영상에서 좀 잡아드렸는데, 자, 우리 오늘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장 마감하기 전에 금요일 날 장 마감하기 전에 움직임을 좀 마무리해 놓으면서 화요일 날 움직임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요일 날 장 중간에 됐을 때 그때 한번 대시세를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같은 흐름에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장중에서는 이런 흐름만 보시면 돼요. 최근 저점 이탈을 하면서 회복을 하는지, 박스 상단에 대한 돌파가 확실하게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수급이 장 초반에 누가 주체가 돼서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동안 제가 이런 부분 영상으로 잡아드렸던 만큼 이제는 장 중에 여러분들이 좀 실시간으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장 중간에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방법도 좀 간단한데, 자, 어떻게 드리냐? 아래에 좋아요, 구독 정도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 인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상단에 대한 돌파가 이후에 나왔을 때의 타점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인 상박스권에 대한 하단에 대한 그 하락이 나왔을 때 수급이라든가 거래량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대응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박스권 하단에 대한 돌파가 나왔을 때에 대해서 바로 대응하면 안 되겠고요. 거래량이라든지 주체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가창에서 이걸 가짜로 만들고 있는지 진짜로 만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이 없으면요, 사실 지금 같은 구간 하락이 만들어진다고, 상단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바로 추격이나 매도를 통해서 대응을 하신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잡아드렸던 기준들을 좀 보여드리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이평선을 기준으로 하는지, 그러면서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충분하게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통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린다는 걸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이평선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기와 좀 장기가 성격이 달라요. 그러면서 수급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급 주체가 누구이냐, 그러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재료가 있는지, 아니면 하락을 시켜주는 재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옵션을 보여드리면, 이날 제가 잡아드렸던 문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월 5일이었습니다. 하나옵션 11만 8천 원에 잡으셔라. 그리고 목표가 14만 5천 원에 기간 매집 포착됐고요. 정배열 전환 초입 공략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35분 중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날짜를 보시면 이날이었어요. 이날 1월 5일 날 11만 4,900원의 시가를 시작했죠. 근데 저는 11만 8천 원에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왜 이 1월 5일 이 자리였느냐, 여기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 시장은요, 그때 조선 테마로만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좀 달랐다는 거죠. 미 해군 이 MRO가 좀 중요한데, 이게 왜 크냐면요, 지금 배를 만드는 산업에서 유지, 보수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수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돈의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건데, 여기에 앞으로 북미항에 대한 함정 수출까지 말이 나오면서 기대감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커졌었던 때였는데, 그게 바로 1월 5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차트를 좀 보시면, 자, 그 전에도 보시면 계속적으로 깨질 자리 같은데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닥에서 기관의 수급이 그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 금요일 장 마감했을 때 좀 매수세가 강했었어요. 그래서 전날 매수세를 좀 확인하고 이날 1월 5일 날 좀 잡아드렸었는데, 자, 월요일 시초부터 호가창에 매수 대기가 쌓이면서 그 상태에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별에 대한 확산내 초입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요, 개인이 만들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분이 생기면요, 눌림에서 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눌림을 조정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비중을 채우는 자리로 보면서 다음 상승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 테스트가 나오면서 추세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GST인데요. GS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수익보다도 대응이라는 게 정말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문자를 보내드렸었냐면, 보시면 지금 뭐 1월 6일 화요일 날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는 문자를 좀 보내드렸는데, GST 형 구간에 대해서 전략 매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격 과열 및 매도가 수급합니다. 수익에 대해서 좀 만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당시 언제였는지 보시면요, 1월 6일 이날이었습니다. 화요일이었는데, 우리가 이날 당시의 시장은요, 엔비디아발 열풍으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뜨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심적인 키워드죠. GST에 대한 핵심적인 키워드인데, 액체 냉각. 그런데 다들 많이들 체크하시는 게 이 액체 냉각이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그런데 재료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재료가 좋을수록요, 가격이 먼저 과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차트가 딱 그런 모습이었는데, 보시면 이평선의 단기적인 이평선들이 좀 단기적으로 과열이 되면서 좀 벌어지는 흐름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흐름이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이런 상승의 흐름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때 거래량과 함께 수급이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가창에 좀 매도 물량이 심상치 않게 나오면서, 자, 이때 개인들이 한 번 더 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체가 한 번 더 정반대의 움직임을 가져간다. 그래서 기대가 최고조일 때 한 번쯤 정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보시면, 그날 캔들을 보시면 캔들도 영망치의 흐름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우리가 위에서 팔고 아래서 다 받겠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욕심 부릴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챙겨야 될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절을 지키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수익은요, 결과적으로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좀 쌓여야지. 그래야지 수익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ABL 바이오입니다. 자, 이건 솔직히 구조가 좀 이뻤어요. 그래서 먼저 문자부터 보시면요, 1월 23일 금요일 날 잡아드렸죠. 그래서 ABL 바이오 18만 8천 원 부근에서 우리가 목표가 24만 5천 원대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매물 소화가 끝났고요, 한 번쯤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3일 날을 좀 보시면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시가 18만 원에 시작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요, 중요한 게 개인들이 떨 때 오히려 저는 기회로 봤다는 겁니다. 뭐 당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BBB 내혈관 장벽이라는 투과 기술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었고, 지금 ABL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이 그 해답으로 좀 주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전에 산업적인 신뢰가 먼저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차트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상한 점은 이거였습니다. 전날 좀 가격이 밀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날 밀렸지만 급락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물대 소화가 좀 길었었는데, 특정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좀 보여주면서 지키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눌리면서 물량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2일 날 영망치형의 캔들로 만들어지면서 지금 61선 지지를 받는 걸 봤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상승 리듬이 붙었죠. 이런 흐름들은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들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동안 좀 전에 잡았던 타점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가 큰 이런 수익을 만들어 가는 게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수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수익을 만들었을 때 결과적으로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확실한 길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안전함이 운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 기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010-2472-650으로 구독이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부분, 기업적인 가치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기업적인 가치를 봐야 되느냐? 추가적인 대시세를 만들기 전에도요, 항상 기업적인 가치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적인 가치를 모른다면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리가 D&D 파마텍 신약 개발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아직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구 개발을. 그래서 최근 3년간의 매출은요, 크게 변동성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영업이익은요, 오히려 적자예요. 적자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야, 적자나면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실 텐데, 자, 문제는요,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 바이오는 오히려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연구에 대한 개발비를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적자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문제는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요, 지금 유상증자 이후로 계속적으로 여력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적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부분이다? 아니다라는 거. 지금 부채 비율도 그렇게 과도한 수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기적인 이런 유동성 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뭘 보고 움직이느냐? 결과적으로 임상적인 데이터입니다. 현재 주요 파이프라인은 내시 및 대사 질환에 대한 계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파마들이 계속적으로 감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제약사들에 대해서 앞으로 대사질환 파이프라인을 대규모적으로 인수하는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주가는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고 있다는 건요.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 바로 임상에 대한 결과가 곧 있으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확정 전에는 좀 안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걱정해야 되는 구간이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다림이 필요한 구간이지 지금은 확정을 지은 단계가 아니라 확인을 필요한 단계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PER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부분 걱정할 부분도 있지만 PBR은요, 미래 가치 기대를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실적 기반이 아니라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주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결과적으로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밸류는 재선정이 될 수밖에 없겠고 이런 박스권이 그동안 길어지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도 지금은 이런 확실이라는 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밀지도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아까 보셨듯이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누군가가 지금 가격을 지금 계속적으로 모으고 있다는 거고 바이오 종목의 가장 강한 상승은 우리가 이렇게 지친 다음에 좀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가 나왔을 때 그때 상승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지금 그 초입 구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좀 혹시라도 우리가 좀 이런 기준에 대해서 좀 타점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어요. 010-2472-6550으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자,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뭐라고 했습니까? 좋아요, 구독 정도만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좋아요, 구독 정도만 부탁을 드리면서 구독 인증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D&D 파마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